자, 반갑습니다. 배송창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창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의 매매 금액 많이 올랐죠? 전세 금액 또한 많이 급등하였는데,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겠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111제곱미터 아파트인데요. 매매 가격이 2016년도에 3억대 후반에서 2018년도에는 4억대, 그리고 2020년도에는 7억대, 2021년 올해에는 8억대 후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억대에서 8억대까지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서울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아파트의 전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인데요. 2016년도 전세 금액은 3억대 초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이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금액이 3억대 초반이고 매매 금액이 3억대 후반이니까 한 몇천만 원 가지고, 한 5천만 원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020년 7월달 이후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금액은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는요, 5억대 중반까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전세 금액도 많이 올랐죠. 따라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오른 전세금 때문에 난처할 따름이겠죠. 따라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집이 만기가 된다면 오른 전세금을 여윳돈으로 지급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른 전세금 3억대에서 갑자기 5억대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2년 동안 어떻게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오른 전세금을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이제는 관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즉, 전세 대출이 그동안은 좀 쉬웠다면 이제는 전세 대출 받기가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만만치가 않으며 지방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막을 곳은 다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전세 대출도 차단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전세금은 올랐는데. 그렇죠?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경기도나 인천으로 탈서울을 한다는 것이겠죠. 서울의 전세집으로 경기도나 인천에 가서는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목적이 내 집 마련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도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오른 매매 금액, 오른 전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따라서 서울 외곽으로 빠진다는 얘기겠죠. 한국부동산원의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도를 일단 제외했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시죠.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빨간색인데 나머지 지역은 다 노란색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인천과 경기도만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 경기도의 상승세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은 뭐냐라고 한다면 서울의 매매 금액, 서울의 전세 금액 너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진다. 즉 인천이나 서울 쪽으로 빠진다. 빠지면서 내 집 마련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한다면요. 서울 거주자의 인천, 경기도 아파트 매수 비중은 19.1%라는 겁니다. 즉 인천과 경기도 아파트의 이 거래량을 살펴볼 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 경기도 아파트 매수하는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는 17.54%에서 이제는 9월 달 기준으로 한다면
19.1%로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른 전세금, 오른 매매 금액 때문에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은요, 집값, 전세값, 대출 규제로 서울 진입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금융당국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이제 규제를 좀 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쉽게 볼 여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그동안의 집값 급등의 문제점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전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오른 전세금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들이 전세 가격 급등을 또 초래했다. 물론 임대차 3법이라는 이런 악법도 이런 악법의 영향도 컸지만은 또 오른 전세금만큼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전세금 올려준 그런 경향도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도 오르고 집값 자체도 상승했다라고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음으로써 서울 전세금의 급등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러한 수요자를 억제함으로써, 즉 수요를 억제하게 됨으로써 전세금 또한 안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 전세 가격이 안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서울의 집값 또한 다소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 같은데요. 그러하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6,500여 건, 그리고 6월 달에는 15,623건, 7월 달에는 1,664건, 엄청나게 거래가 됐죠. 그런데요, 2021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1월 달에는 5,797건으로 작년 1월 달 대비 줄어들었죠. 그리고 6월 달을 한번 보세요. 작년 6월 달에는 15,623건에서 올해 6월 달에는 3,900여 건.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7월 달에는 1,664건에서 올해 7월 달에는 4,697건으로 이처럼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9월 달 들어서도 8월 달에 4,169건에서 9월 달에는 1,719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이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이처럼 거래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렇지 않을까요? 살 사람은 그동안 많이 샀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매수할 사람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전세금까지 하락한다면 이제 서울의 주택시장은 상승보다는 약보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 전세 가격 상승, 대출 규제로 인한 서울 부동산의 삼중고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이런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어제 주식시장 출렁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또한 어떻게 보면 좋은 시즌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